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거대한 축제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특히 어떤 이들에게 이 축제는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위기 메이커로,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멋진 가능성을 탐험하는 열정적인 탐험가로, 기꺼이 본래의 지친 표정을 감추고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섭니다. 이 축제가 단 1초라도 지루해지거나 누군가 소외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환호가 잠든 새벽이나 혹은 가장 시끄러운 웃음소리의 한복판에서 이런 내면의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수만 가지 가능성의 불꽃놀이 속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나. 하지만 왜 문득 이 모든 열정이 사실은 나를 소진시키는 연기였고 내 가슴 한가운데는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는 걸까?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찬란한 빛 뒤에 드리워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그림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종 새로운 가능성과 타인의 행복을 가장 높은, 어쩌면 유일한 가치에 둡니다. 이 축제에 초대된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선한 마음, 저 반짝이는 기회들을 단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순수한 열망.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덮는 무한 긍정과 꺼지지 않는 에너지라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끝없는 아이디어와 전염성 강한 웃음으로 정교하게 직조되어 너무나 완벽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에너지라 스스로를 기꺼이 속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 숨은 내면의 나의 진정한 가치관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가에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그 수백 가지의 가능성 중 단 하나의 진짜 가치관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영혼의 허기가 날카로운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당연히 좋죠. 라고 외치는 그 밝은 목소리 뒤편에서는 이건 내가 아니야. 이젠 쉬고 싶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야? 라는 지친 영혼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 끝없는 긍정과 내면의 완전한 방전,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소모전은 겉으로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적인 불씨마저 꺼뜨립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인위적인 열정과 본연의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빛나는 외로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수많은 가능성의 소음 속에 애써 외면했던 당신의 가장 진실한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반짝이는 가면을 온전히 벗어내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정한 나의 속도로 숨 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 당신의 영혼을 되찾는 지도로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열정이라는 이름의 가면. 세상에는 가능성 자체를 영혼의 연료를 넘어 존재의 유일한 산소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움과 흥미로움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빛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루함이나 정체는 이들에게 단순한 권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존재의 소멸, 끔찍한 공허 그 자체이며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는 듯한 실존적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길을 택합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그 에너자이저 역할, 그 파티의 중심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빛이 꺼지는 순간 모든 흥미로운 기회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게 충혈된 눈과 방전 직전의 배터리 상태를 가장 빛나고 전염성 강한 미소 뒤에 철저히 숨깁니다. 재미있겠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도울게요. 이 말들은 깊은 숙고 끝에 나온 긍정이나 확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운 무릎을 치면 다리가 올라가듯 가능성이라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조건반사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순간의 흥미로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노침에 대한 공포입니다.
둘째로 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을 단 한순간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관계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정체를 원하지 않으니 부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달라는 그 공허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향한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빛나는 열정은 당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모든 일을 끌어당기는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불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무한한 긍정이며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지루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혹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죽음처럼 원하지 않는 견고하고도 절박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낙인은 단순한 평가절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완전한 배제이자 색채를 잃고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이 긍정과 열정이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의무가 될 때 발생합니다. 이 가면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질 때 예스는 습관을 넘어 중독이 됩니다. 나의 진짜 욕구, 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 무엇은 내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내향 감정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뎌집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수백 개의 새로운 시작이 주는 얕은 흥분 속에서 점차 길을 잃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지쳤는지, 무엇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가능성의 파편들로 흩어질 뿐 그 무엇 하나로도 응축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깊이를 잃고 넓이만 끝없이 확장하는 텅 빈 지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 꺼지는 순간 이건 내가 아니다. 수많은 예스와 가능성이 겹겹이 쌓여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하나의 거대한 무대를 이룹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에너지, 그 마지막 남은 불씨가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모든 것이 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퓨즈가 끊어지듯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이 한순간에 암전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배신이나 극적인 실패의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화려하고 성공적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당신이 또 한 번 멋지게 해낼 것이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주변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심에 섭니다. 모두가 당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팀의 사기를 위해 침묵하고 텅 빈 열정으로 밤을 새웁니다. 카페인으로 억지로 눈을 뜨고 가장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들을 골라가며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신념이 그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헐값에 거래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다른 새로운 모임이나 계획이 진행됩니다. 당신의 내면은 제발 오늘은 아니야. 사실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분명히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분위기를 깨는 재미없는 사람, 분위기 파탄자가 될 용기가 없습니다. 그 차가운 정적, 그 실망할 표정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과장된 몸짓과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대박, 완전 좋지, 라며 동조하고 맙니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찰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믿음이나 기대처럼 포장된 압박을 받습니다. 너라면 당연히 잘할 줄 알았어. 역시 너밖에 없어라는 그 무한한 신뢰 앞에 나 사실은 힘들지도 몰라. 나도 한계가 있어라는 당신의 고유한 한계선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어서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가장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파티의 한가운데서 혹은 방금 전까지 열변을 토하던 회의실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뮤트되는 듯한 감각.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가장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유쾌하고 친절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그 반짝이는 눈동자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텅 빈 무대, 관객이 모두 떠난 뒤에 텅 빈 객석처럼 문득 그 모든 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나조차 속여온 거대한 연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욕구, 나의 진짜 가치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끌어쓸 곳이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웃으며 동의한 그것은 내가 가장 경멸하던 진실하지 못한 바로 그것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모든 열정의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가면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이자 신성한 소명입니다. 수천 개의 흩어진 가능성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실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 나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나의 진짜 감정대로 행동하며 마침내 나라는 존재로 온전히 서고 싶은 소망입니다. 이 순수하고도 절박한 열망은 매 순간 우리를 재촉하고 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너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교활하며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불편하고 숨막히는 가면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가면이 내 본래의 에너지가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거짓된 열정과 그에 따르는 끔찍한 영혼의 고갈을 감내했을까요? 가면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관객도 없는 그 연극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모든 합리화와 변명, 억지 웃음을 걷어낸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수준의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원시적인 뇌 생존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편도체와 뇌간에 각인된 실존적 공포입니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신경계에서 울리는 가장 강력한 위협 신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과거 원시시대에 무리로부터의 배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뼈에 새겨진 기억은 진짜 나로 사는 것보다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 무리에게 유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연약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진짜 모습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 사람들은 너의 역할을 원하는 거야. 너의 열정, 너의 아이디어, 너의 긍정적인 에너지 말이야. 그것을 잃는 순간 너는 무리에서 쓸모없어지고 버려질 거야. 그렇습니다. 이 지치고 불편한 가면은 사실상 그 거대한 실망과 배척, 사회적 죽음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오래된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 그 자체였던 빛을 잃는 것, 지루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입니다.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영감을 주고 그 반작용으로 받는 존재입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그들의 다친 마음에 불을 붙이고 싶다는 욕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와 직결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빛나는 눈, 나로 인해 그들의 눈동자가 경탄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단순한 인정을 넘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가치 있다는 존재의 증명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웃음과 환호는 심리적인 산소와도 같습니다. 그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다음 가능성을 향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가장 진솔하지만 가장 ENFP답지 않은 감정들. 사실은 지루해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건 별로 흥미가 없네요. 와 같은 이 빛을 꺼뜨리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 말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단순한 비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나에게 공급되던 심리적 산소가 갑자기 차단되는 감각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의 매력, 나의 핵심 정체성에 대한 겁으로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실망하는 눈빛,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눈이 무표정하게 변하는 그 찰나. 미묘하게 싸늘해진 공기의 온도, 어색하게 끊어지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위축시키고 존재론적 위기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재미없는 사람, 분위기 망치는 사람으로 규정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에너지가 넘쳤는데 변해버린 사람,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그 낙인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든 과거의 긍정적인 모습까지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뭐든 좋지, 재미있겠다 라는 주문을 외우며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험난하고 지루한 세상의 모든 멋진 가능성과 모든 따뜻한 관계의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지루함과 피곤함을 드러내는 행위는 이 소중한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에너지가 없으니 나를 이 관계의 흐름에서 제외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자살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립과 무관심 속으로 추락할 것을 알기에 차라리 숨이 막혀도 이 가면을 붙잡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에 문을 닫는 것, 잠재적인 미래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앞선 낙인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오직 외향직관을 주기능으로 쓰는 이들만이 감각하는 특유의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회로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경고음, 가지치기를 당하지 말라는 원시적인 경고와 같습니다.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수만 가지의 또 다른 나의 상, 그 잠재적인 미래 전체를 일순간에 소멸시켜버린다는 것을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이거 하자 라고 말하는 흐름 속에서 나 홀로 나는 흥미없어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 혹은 A라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B, C, D, Z까지의 나머지 모든 길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 그 순간이 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A를 얻는 기쁨보다 B부터 Z까지를 모두 잃는 고통이 훨씬 더 크고 즉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라는 그토록 힘들게 유지해온 나의 무한한 잠재력이 오직 이것 하나뿐인 나라는 초라하고 유한한 현실로 영원히 쪼그라들고 감금될지 모른다는 존재론적 불안감입니다. 마치 가능성의 신에서 현실의 죄수로 전락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입니다. 이 놓쳐버림의 공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종종 나의 진실한 욕구, 나는 사실 이것 하나를 깊게 원한다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만족이라는 대가 대신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비록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현재에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진정한 만족보다 잠재적 가능성 그 자체가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본능이 진심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꺾어버리는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감각적인 공포입니다. 앞선 두 가지 두려움과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전 핵심 가치관이 먼저 반응하는 윤리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많은 ENFP에게 타인의 실망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라 마치 내 영혼에 직접 산을 붓는 듯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날카로운 도덕적 고통입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찬 눈빛, 역시 너밖에 없어라며 나를 온전히 믿는다는 목소리, 나로 인해 행복해하고 나의 존재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듯한 그들의 환한 표정.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신성한 책임감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가능성에, 그들의 행복에 스스로를 주인공이자 책임자로 캐스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가 그 모든 순수한 믿음과 잠재적 행복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망쳐버릴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귓가에서 들릴 듯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목소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고 식은땀이 맺히며 온몸의 근육이 방어적으로 긴장합니다. 바로 그 내가 실망시켰다는 날카로운 죄책감과 내가 그들의 세상에 악역이 되었다는 그 순간을 지배하는 지독한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핵심 가치관, 선함과 연결을 추구하는 나의 정체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적 고통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또 다른 나의 가치관을 기꺼이 잠시 접어두는 쪽을 택합니다. 마치 눈앞의 물리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내면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진실성이라는 가치관보다 타인을 상처 주지 않는다는 가치관이 순간적으로 더 우위에 서버리는 내향 감정의 비극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장기적인 신념이나 자존감보다 이 끔찍한 나쁜 사람이 되는 감각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면을 쓰고 영혼 없는 목소리로 당연히 좋지. 내가 할게. 라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나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낙인의 공포, 나의 존재 가능성을 살해하는 상실의 공포, 나의 존재 이유를 파괴하는 죄책감의 공포는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는 지루해질 거야. 너는 저 모든 것을 놓칠 거야. 너는 그들을 실망시킬 거야 라는 세 개의 목소리로 동시에 울려 퍼지며 하나로 합쳐질 때 내면에서 그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토네이도가 됩니다. 이성적인 나는 이건 비효율적이야. 나는 쉬어야 해라고 속삭이지만 지금 당장 생존해야 해. 라는 더 크고 강력한 본능의 외침에 속절없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니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빛이 들지 않는 안전한 감옥으로 진짜 나를 스스로 유배보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이 세 가지 공포를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역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열정적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가면은 낙인을 막아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며 타인을 만족시킵니다. 그것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완벽한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비록 그 무대 뒤 어두운 유배지에서 진짜 나의 영혼이 서서히 질식하고 썩어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장의 사회적 생존을 위해 나의 영혼적 죽음을 기꺼이 거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뭐든 좋지. 라는 그 편리한 주문. 그 주문을 외우며 우리가 치러온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어색함, 잠재적인 갈등, 타인의 실망이라는 즉각적인 고통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그 주문의 그림자 뒤에 숨어 나는 또다시 모두를 만족시켰다고, 나는 이 모든 가능성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각주가 가득한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긍정과 표면적인 조화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얻는 대가로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진정한 목소리, 나의 고유한 신념, 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기둥들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작은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정작 내면의 거대한 모닥불이 꺼져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멈추지 않고 내면을 잠식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제가 되어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관계의 가능성과 모두의 행복이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 자체였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참혹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 정체성의 분산. 이것은 치르는 대가 중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ISFP가 자신의 가치관을 배신하며 겪는 대가가 정체성의 침식 단단했던 영토가 외부의 압력에 서서히 깎여나가는 것이라면 ENFP가 겪는 대가는 정체성의 분산입니다. 깎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핵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수백 개의 파편으로 폭발해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진짜 가치관과 상관없이 그것을 확인할 시간조차 갖지 않고 모든 가능성의 예스를 외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 자체를 수백 개의 조각으로 쪼개어 사방에 흩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흩어진 파편 하나하나가 새로운 가능성이자 새로운 역할이 됩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동료 역할, 열정적인 리더 역할, 공감하는 친구 역할 등 작은 연기였던 것이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나의 고유한 신념이 있던 그 중심 자리에 타인의 기대와 내가 연기했던 그 수많은 역할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욕구였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 나의 내향 감정은 하나의 단단한 기둥이 아니라 수백 개의 파편이 됩니다. 타인의 욕구와 기준,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무수한 가능성들이 주인을 잃은 그 내면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너무 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이것도 나야? 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진짜 나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모르겠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라는 절망적인 답을 내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됩니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모순되는 자아들로 꽉 찬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완벽하고도 서글픈 이방인. 나라는 한 사람의 얼굴 뒤에 수백 명의 낯선 군중이 서성이는 듯한 끔찍한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의 완전한 소진과 냉소, 겉으로는 누구보다 반짝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견고하고 수년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어져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파티의 중심이고 회의의 아이디어 뱅크이며 모두가 의지하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눈부신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지루함과 피로감, 배신당한 가치관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압축되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맹독성 폐기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천 번의 아니오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일, 너답지 않다는 말이 두려워 애써 삼켜버린 흥미없는 순간의 감정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질식시킵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원래의 긍정적인 열정과는 정반대의 차갑고 어두운 형태로 변질되어 잠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그 출구는 ISFP가 경험할지 모르는 외부를 향한 비논리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한 소리 없는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가장 연약한 진짜 나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끝없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것 하나 즐기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는가?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고장 난 걸까? 나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어.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으로 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 기능의 함정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던 외향직관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가장 좁고 어두운 내향 감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탐험했다면 이제는 방 안의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이제는 과거의 실수와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만 되감기합니다. 혹은 의미 없는 사소한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더 큰 문제를 외면합니다. 이 무기력의 늪을 견디지 못할 때 마지막 방어기제,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이것은 살해당한 이상주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때 세상을 바꾸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던 그 순수한 열정이 그 열정을 배신한 현실과 자신에 대한 환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진심을 다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들 위선자일 뿐이야. 가능성? 그건 다 헛소리야. 이런 차가운 말들로 자신과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혼의 완전한 소진 상태입니다. 가면을 지키기 위해 그 가면이 내뿜는 가짜 불빛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에 나라는 존재의 진짜 불씨를 스스로 꺼버린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의 상실. 이것은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이자 ENFP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끔찍한 자기 배신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 혹은 그 연결의 가능성을 단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서 가면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가면은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연극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소비하고 필요로 할 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열정적인 나, 긍정적인 나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진짜 슬픔, 나의 날카로운 지루함, 나의 고집스러운 신념, 나의 가장 어둡고 연약하며 동시에 가장 빛나는 나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내가 그것을 볼 기회조차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가면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늘한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있지만 완벽한 어둠 속에 있는 듯한 고독, 가장 시끄러운 환호의 중심에 있지만 완벽한 침묵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독.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오히려 관계는 잃고 관객만을 얻은 셈입니다.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이제 큰 용기를 내어 그 반짝이지만 숨막히도록 무거웠던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쩌면 가장 깊은 내면이 가진 순진한 믿음대로 세상이 그 진실을 환영해 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진짜 당신을 찾았군요. 그렇게 솔직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라며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고.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벗는 행위는 따뜻한 수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너 변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 됐어? 예전에는 뭐든 재미있어 하고 좋았는데 요즘 너 좀 이상해. 이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날카로운 비난이자 배신자라는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분위기를 띄워주고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던 기존의 열정적인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그들의 행복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를 되돌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하며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두려워했던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로 인해 끊어지는 관계의 균열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내향 감정이 나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웃어넘기고 참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목소리처럼 위장하여 나를 사정없이 흔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전했던 가면, 속으로 모두가 행복했던 그 연극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벗어던진 그 가면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은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용기 있게 선택하고 집중하며.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마치 잊고 있던 내 일기장을 몰래 들킨 듯한 그런 공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짜 나가 마침내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도 진실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화려했지만 숨막혔던 그 무겁고 낡은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고 상처 주며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진짜 나를 배신하고 모두를 속여온 그 가면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도 슬픈 형태의 이기심 비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잔이 텅 비어 있으면서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려 했던 과거의 공허한 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잔을 진실한 나로 먼저 채우는 것. 그것이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결을 훼손하지 않고 그 결을 비로소 발견하고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거절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진짜 연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 위대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진짜 가치관을 나침반으로 삼기. 이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 존재의 핵을 재건하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수만 가지 가능성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당신. 영혼의 유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그동안 주기능인 외향직관이 이끄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혹은 트렁크에 갇혀있던 당신의 부기능, 내향 감정에게 운전대를 넘겨줄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추상적인 조음과 씨름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함이 중요하다. 나는 친절을 믿는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구호일 뿐 당신의 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호함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면의 죄책감과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이번 한 번쯤은 평화를 위해서라는 더 그럴듯한 논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피로써 배운 규율이어야 합니다. 나는 수백 개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하나의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나는 타인을 실망시킬 용기는 있지만 나 자신을 배신할 용기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에너지가 유한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할 의무가 있다. 나는 모두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진실성에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불편한 진실이 나를 갉아먹는 기만적인 조화보다 궁극적으로 더 낫다고 믿는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당신이 다시 과거에 가면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당신이 다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낡은 습관에 안주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멱살을 잡고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반발이나 죄책감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버텨야 하는지, 당신의 아니오가 단순한 반항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임을 선명하게 일깨워줄 것입니다. 이 용기 있는 아니오를 연습하기. 이것은 당신이 세운 그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신체 훈련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헌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는 냉소적인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을 쓴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2, 3초의 어색한 정적이 두려워서 혹은 타인의 실망한 표정을 감당하기 싫어서 모든 초대에 비겁하게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과거처럼 억눌렸던 공허감을 터뜨리거나 냉소로 돌아서는 대신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얼음처럼 단호한 선택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되 나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제안은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진심으로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가능성이라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예스를 외치던 당신의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외향직관의 즉각적인 반응 속도는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덫에 빠뜨린 함정이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폭주하던 외향직관의 기차에 당신이 설치하는 첫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이 신성한 멈춤의 공간은 당신이 세운 헌법을 다시 참조하고 시끄러운 가능성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내향 감정이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가장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뛸 것입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의 경험, 나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무너졌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흩어졌던 정체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삼기피를 지루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재정의하기.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핵심 운영체제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때 깊이와 집중, 하나의 선택을 지루함이자 가능성의 상실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를 이것 하나뿐인 나로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원초적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천 개의 얕은 우물을 1m씩 파는 것은 영원히 당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의 가치를 깊이 파고드는 것은 가능성의 끝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얕은 우물 파기를 멈추고 드디어 하나의 깊은 샘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얕은 가능성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와 충만함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둘 중 하나가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이듯, 지루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진심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관광객이었을 뿐 거주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몰입과 전문성은 반드시 이 지루함의 장벽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만드는 이 일시적인 어색함과 불편함.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예스와 새로움에 중독되었던 당신의 뇌가 겪는 금단 현상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얕고 기만적인 가짜 열정을 깨뜨리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심리검사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의 가면이 아닌 당신의 본질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과 그저 당신에게 편리하고 재미있는 역할만을 기대했던 관객을 가장 명확하게 가려내 줍니다. 나의 고요함과 어둠을 신성한 권리로서 회복하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긍정의 아이콘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익숙한 예스 대신 낯선 아니오를 내뱉어야 하고 안락한 가능성의 유혹 대신 불편한 선택의 무게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쓰지 않던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당신의 뇌와 신경계가 수십 년간 의존해온 긍정과 새로움이라는 중독성, 강한 마약에 대한 금단 현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진이 공허한 고갈이었다면 이 새로운 피로감은 충만한 근육통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으로 생존의 문제로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살피고 그들의 표정 변화를 스캔하고 이 모임의 분위기를 띄우느라 밖으로 흩뿌리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낭비될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진짜 나를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당신의 어둠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빛과 소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은 오직 어둠과 고요 속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회피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수백 개의 목소리로 흩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며 타인의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을 듣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관계를 망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당신의 잔이 비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억지로 웃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거칠고 때로는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소중한
본질 당신의 그 깨지기 쉬운 진짜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순수한 내향 감정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짓밟히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외향적 직관은 기꺼이 광대가 되어 가짜 열정이라는 갑옷을 입고 맨 앞에서 모든 비난과 기대를 대신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렇게까지 단 한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 노력했구나. 그 수많은 가능성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가면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은 가짜였을지언정 악의는 없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을 견디고 이 모든 모순을 감당하며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연약한 본질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이 없었다면 당신의 내향 감정은 진작에 부서져 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져 당신을 주저앉히기 전에 그 갑옷을 벗고 그 가면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과의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가능성의 소음 속에서도 억지 열정이라는 불꽃놀이가 아닌 당신 본연의 잔잔하고도 단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예스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는 소모적인 열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하고도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과거의 불꽃이 밖을 향해 터져나갔다면 이 새로운 불꽃은 안을 향해 따뜻하게 타오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모든 혼돈과 모순 속에서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고 때로는 배신했던 그 고유한 가치관이 사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자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한 여정을 마침내 나로 돌아가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